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계엄령의 아주 특이사항은 가장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게 된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사람을 투입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과천청사에 110명을 투입했고 수원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130명을 투입했고 관악구 여론조사위원회에 47명을 투입한 거거든요. 그럼 계엄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의 수뇌부가 부정선거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막을 수가 없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앞날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나라가 이 정도로 혼란스러운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세 발에 핀 거죠. 계엄군 297명이 선관위를 여러분들 진군을 했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중앙선관위만 여러분들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곳을 다 함께 들어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민경욱 의원이 SBS 특종 부정선거 증거 잡으려 선관위 급습했다. 이 SBS라는 방송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래 권력이 어디를 향할 건지를 본인들도 짐작하니까. 그런데 이런 제목을 쓴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 이렇게 이름 나온 겁니다. 공영방송에서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고 드문 거죠. 제가 여러분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60대 초반 전부를 여기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SBS 기자한테 선관위에 계엄군이 왜 갔습니까?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 뜻은 못 이뤘지만 공론화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 걸. 이 김용현 국방장관은 군인이거든요. 군인은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군인이 기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또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 국회는 위정을 따지지 않습니까? 위정을 따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나가가지고 헛소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천기를 누스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선거는 두 가지 부정선거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한번 요약하게 되면 첫 번째는 전산 조작을 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보다 사전투표 사람을 부풀리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의 격차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넣어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조작이라는 것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아주 간단합니다. 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그것도 아주 조악한 더하기 빼기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비용도 안 듭니다. 꼭 같은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돌려온 겁니다. 선관위가. 저는 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이런 것을 덮는 것을 보고 그냥 내 입에서 조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드리는 것은 어제까지 제가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제 입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분명하게 오늘 실방송 내보내고 실방송 이전에 이제 오늘 9시부터 내보낼 수 있는 방법 방송에 한 4번 정도 나누어서 별도 방송을 하고 오늘 또 실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2단계로 사전투표가 마무리되고 당일 투표의 개표일 이전까지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
한동훈 대표라 하여금 끊임없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반드시 관철시켜라. 그래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한동훈 씨가 한 게 없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이런 부정선거는 50% 디지털 50% 이런 아날로그를 쓰는 겁니다. 지금 뭐 대통령 보고 내란죄 이렇게 하는 사람 전부가 다 부정선거에 관련이 된 겁니다. 정상적인 나라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미국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이 정확하게 미국인들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남, 지금 여러분들 내각 인수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런 한국의 부정선거를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을 나라라고도 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분명히 2020년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밝힐 겁니다 아마.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계엄군이 이제 3분 만에 선관위에 도착한 계엄군 정보관리국을 갔다. 이게 뭔고 하니까 국정원의 포렌식을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난 겁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그것이 7월 달에 드러났는데 2023년 7월 달에 그 이후에 시간을 너무 많이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쓴소리를 한 겁니다. 당신도 골로 가고 우리 전체가 다 골로 가는데 어떻게 당신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 7월 달에 밝혀지고 10월 달에 김태호가 출마했던 여름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 해에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중에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막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SBS 있는 문자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방송 내용이 나온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SBS 취재진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노다지로 한 거지 않습니까? 화요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계엄군이 투입된 주요 정보기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던 국회보다 더 이런 시간에 국회에 간 숫자보다 더 많은 병력이 선관위에 배치됐던 걸로 드러났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해온 겁니다. 10년 이상 정도 해온 겁니다.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저런 방송에 나와 가지고 윤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내란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은 이번에 이런 잘못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한 절차를 다 따랐기 때문에 진짜 내란죄는 내란죄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다 내란죄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진실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자신이 이런 인생이란 것이 유튜브에 이런들 정치주의 줄대가 이런 출시할 생각을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권력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덧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심이 없으면은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런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를 할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하는 겁니다. 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국영기업에 자리를 줄 테니까 맡을 수 있겠느냐. 유튜브 하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단호히 노해한 겁니다. 왜 그거 걸리면 뭡니까 그 사람들 좀 위하는 방송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저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의 보통 남자들의 얼굴에 비해가 지금 나이에 굉장히 막습니다. 막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는 시기는 한 30년 이상 되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딜을 하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람이 아주 됐네요.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네요. 제가 왜 했는지 어차피 여러분들 2판 4판이니까 이야기를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언했는지, 국방부 장관이 왜 건의를 했는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 계엄의 여러분들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나라가 개판이라는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나라가 개판이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이제 민주당은 전체 다 덮겠죠. 언론들도 덮으려고 할 겁니다. 왜? 본인들이 해온 일이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거 음모론 주장했던 사람들 결사적으로 덮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한 분이 아주 정리를 잘했네요. 예. 홍재원 님이 이게 참 정리가 잘 된 자료입니다. 계엄 당시에 국회 상황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를 막았던 그 경찰들인데 신원 확인하고 들여보내줬습니다. 물리력 쓴 게 없습니다. 군인들도 이런 국회에 자정다대해서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사람들이 총을 뺏으려 하고 들이대는 등 무력 충돌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썼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이 위법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너무나 좀 놀라운 이야기였지만 전혀 여러분들 위법 사항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위법 위헌이라고 하는데 뭐가 위법이고 위헌인지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이런 검증을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국무회의 열었고 의결했고 그다음에 발표했고 국회 요구하니까 이런 해제했고 그렇게 다 전형을 한 겁니다. 국회 투입된 군인들 실탄 없었고 국회 투입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과천 선관위 중앙선관위 수원 선관위 선관위 연수원을 갔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군인들이 실제 무장 상태였습니다. 인원 투입 숫자만 보더라도 어디가 주력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트럼프 최측근들이 한국에 들어와 부정선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미국은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조작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국의 정보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력을 뛰어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의 이런 장남이 소상하게 한국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무슨 짓들 해서 권력을 탈취하는지를.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장남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신임받는 여러분들 가족 일원이고 측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을 가는 거죠. 2020년 10월에 당한 것을. 그게 중국의 전략의 일환이라고 다 아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미국은 제가 볼 땐 선거와 관련해 줄초상 날 겁니다. 그 양반 그냥 절대 안 넘어갑니다.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여론 조작하고 언론들이 다 기관지가 되고 경합지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 표를 쑤셔 넣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7월 달에 이런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3대 연구기관이 보수당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 미국의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헤리티지 재단 미국의 K2 연구소 CATO 그다음 미국의 AI 미국 기업연구소가 가장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다 걷어치우고 누구를 등용합니까? 우선정책연구소를 가장 여러분 아이디어를 많이 대냅니다. 우선정책연구소에 여러분들 핵심 멤버인 부소장 두 사람이 한국에 방문해 가지고 박주현 변호사나 윤용진 변호사나 민경욱 의원이나 이런 사람을 다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은 완전히 아는 겁니다. 한국에서 권력을 어떻게 도둑질하는지를 어떻게 도둑질해 왔는지를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도 남은 2년 반 뭐처럼 아무것도 못할 거고 탄핵 요건을 피하면서 계엄 선포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와중에 선거관리위원회 틀어서 부정선거 증거를 내놓으면 야권 195석을 무력화시키고 전국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계엄 선포 당일에 키르기스스탄 대통령하고 회담했고
키르기스탄은 여러분들 한국의 선관위와 관련되어 있는 외곽단체가 여러분들 부정선거 개표기를 여러분들 보내가지고 정권이 바뀐 나라지 않습니까? 예? 국회에서 창문 깨고 시민들을 위협한다면서 거품무는 누구들은 선관위 급습권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필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이거를. 주류 언론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휴대폰 빼앗고 실제 기물도 털어나오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등 누가 봐도 선관위 쪽이 더 심한데 이를 악물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론화되면은 진짜 부정선거 뭐가 있나 보다 왜 선거관리위원회 털었을까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주 난처하게 된 겁니다. 일부 뉴스에 선관위 급습 내용이 흘러나오자 개헌에서 장기 집권하기에 선관위 털었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지사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잘 사는 길은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이현주 위원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방방 뜨는데 이현주 의원 몇 표 이름 훔쳤는지 가르쳐 줄까요? 예. 제가 본인들이 원하면은 분석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누가 몇 표 훔쳤니까 이들은 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해가지고 뭐 결국은 무산이 됐지만 계엄령의 특이사항이라는 것은 결국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여러분들 국회 발언에서 털어놓은 것 SBS 이름 기자한테 털어놓은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하기 위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